오늘은 어제는 좀 밤에 힘들었다면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반등세.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려온 만큼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있습니다. 급격하게 내려오면 패닉셀이 아니라 중요한 이런 매수세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아래쪽 꼬리를 보면 계속 달라붙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 꼬리 이런 반등세를 가지고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거 편집점이 필요해. 소심하게 박수친.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지금 시각은 26년 1월 8일 오전 9시 35분 일봉 마감 후에 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간밤에 뉴욕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조정이 좀 있었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단일 이슈가 아니라 뭐 기존에 있던 지정학적인 긴장감과 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이야기할 때 건강한 차트, 그 다음에 뭐 건강하지 않은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헬시하다 차트가 혹은 언헬시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실제로도 이제 쓰는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영미권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업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위쪽으로 시프트 해주는 요 느낌이 있을 때 여기를 안 들리는 경우입니다. 여기를 안 들리고 이렇게 저점들이 위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언헬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쭉쭉쭉 올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백이 생기면 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페어 밸류 갭, 공정 가치 격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마다 맞물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쌓아져 나가는 모습. 왜냐면 갭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 밸류 갭, FVG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갭이 생기면 결국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이 공간에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리테스트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구조적으로는 약간 불안하다. 그래서 언헬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복합적인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건강한 조정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어넬시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어넬시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생기는 이런 작은 오더블럭들을 거치지 않고 계속 거침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FVG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마다 이런 곳에 리테스트하면서 천천히 다져나가는 느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사실은 좀 더 상반기에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곳 초록색 박스에서 바로 연출되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기대하게 되냐면 이 브레이크아웃을 한 이후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으로 얘기할 때도 이 아래쪽에서 브레이크아웃 하는 임펄스 파동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서 나오는 뭐 3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주된 이 브레이크아웃 부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쪽에 있던 저항대들을 쉽게 돌파하면서 그 다음 레벨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트리거가 되고 많은 매수세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력들이 이 브레이크아웃을 한 뒤에 개미들이 얼만큼 따라붙어 주느냐, 그래서 시장의 전체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약간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건강한 조정 상태라고 보시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봉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매수세가 달라붙긴 합니다. 매수가 달라붙긴 하고 이런 곳이 확연하게 매수가 달라붙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되겠죠. 셀사이드 리퀴디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쪽 꼬리보다는 아래쪽 꼬리가 좀 형성되면서 매수세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1시 마감봉을 보고 1시 4시간봉 마감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하다 또는 아래쪽 꼬리를 잡는다든지 좀 어려운 선택을 하실까봐 텔레그램으로
시향을 남겨드렸었죠. 어떤 거냐면 올라가면서 생겼던 그러니까 오더블럭들이 있습니다. 요 블럭 그러니까 바로 어널시하게 올릴 수 있었던 바로 급등을 줄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 이런 곳이 주요한 지지 라인이 되는데 이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좀 더 이곳 자체도 자꾸 건드리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텔레그램에 요 라인,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요 라인에서 수입이 나올 것이다. 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봉 마감도 그러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초크가 나온 것이 아니냐. 체인지 오브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저점만 유지하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점만 유지하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고점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한번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점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 저점이 한번 살짝 깨지고 나면 이걸 뭐라 부르죠? 체인지 오브 캐릭터. 초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마이너 초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봉으로 살짝 뭐 저점을 낮아준 상태. 그래서 이 오더블럭 자체에 잠깐 리테스트하는 느낌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요 그림보다도 우리는 좀 가파르게 올라온 기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플 같은 경우 좀 더 심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 국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약간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성,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과 지금 가격에서 나오는 차트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약간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쉽게 느낍니다. 어제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체가 특히 알트코인은 더 심했죠. 작은 이슈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뭐 또는 ETF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작은 뉴스들 하나하나마다에도 전부 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금리 인하라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디커플링돼서 내려가는 모습까지 심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장 같은 경우에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국장에 대해서 비웃고 했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코인을 하는 사람이 놀림을 받고 있죠. 국장하는 사람들이 코인의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까지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장의 공포는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와도 마찬가지로 뭐 별일이 아니죠. 큰 그 원유 공급이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 공급이 뭐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산 시설 자체가 효율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생산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차지하는 원유 공급 비율은 1% 정도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유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돼서 결국 긴축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나중에는 이것이 좀 좋은 식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자체가 서방에 좀 편입되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난무하고 공포심은 좀 더 심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심하게 좀 과장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상관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4시간 봉으로 그렇습니다만 그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결국 여기서 1대1로 여기서 올라간 만큼 위쪽으로 최소한 1대1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97K 그리고 오버슈팅을 줬을 때 105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을 잃지 마시고 결국 여기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롱을 잡지 마시고 좀 더 올라가서 이 초록색 구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주지 받을 때 롱을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미들라인입니다. 이게 박스권의 미들라인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일봉이 잘 마감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 한번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1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한 번 더 들어간다든지 2차로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1차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이쪽에서 수입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몸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바로 생겼던
오더블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몸통을 만들어주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작년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잘 매집하고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패닉 세일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요. 조금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좀 매도 물량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입되는 거 보고 다시 추가로 매집을 한다든지, 지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입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추가로 재매집한다든지, 이래서 분할 진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전히 105K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5K를 사냥하러 가는 길입니다. 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건강한 조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지금 어느 정도 날봉상으로는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일째, 6일 동안, 그러니까 도지 포함해서 6일간 양봉으로 마감됐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결국 상승분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우리 스패너죠. 우리 스패너의 이 구간이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립존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저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지지 구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포함해서 목표가는 7천입니다. 7천 정도까지가, 우리가 7천에서 뭐 최대 보수로 왔을 때는 7,000K 죄송합니다. 7,000K 너무 크네요. 7,000불에서 9,000불까지 정도, 요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달러까지, 7K에서 9K까지 요 사이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더 올라줘야 되고요. 알트장을 위해서는 요 구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 구간, 그러니까 최대 3,650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된다. 이런 오버슈팅이 나와줘야 결국에는 알트 시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간 주저할 때 이더리움이 약간 견인해주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조금 더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좀 실망 매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내면서 이게 재료가 소진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 지금 이 세 개의 캔들을 보고 이브닝 스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있었던 뭐죠? 갭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갭 상승을 하고 나면 FVG, 약간 비어있던 공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날봉상으로도 건강한 조정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은 이미 이 민트 색깔에서 플립존을 돌파했습니다. 이전에 지지해주던 곳을 내려가서 저항받고 있는데 한순간에 모멘텀 캔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좀 더 확실한 브레이크아웃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해준다면 여전히 페어밸류 갭, FVG 갭만 채워주고 올라가는 형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역시도 중요한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6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밈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 연말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했던 걸 연초에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기본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그 뒤에는 유동성이 좋은 그다음에 밈코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밈코인들에 대한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밈코인을 장난삼아 만든 뭐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서 뭐 졸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도 밈코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난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 밈코인에 대한 그 수요가 늘고 폭발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폭발적인 수익이 난 사례들이 전해질수록 밈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그걸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입되는 거래량은 좀 짱이죠. 거래량은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밈코인이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한두 종목씩 생기면서 결국 솔라나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곳을 돌파할 때 천천히 여기처럼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XRP의 민트색처럼 갑자기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모멘텀 캔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 시장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 그러니까 확실한 입장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146K를 돌파할 때는 강력한 모멘텀 캔들로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체인링크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에이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를 왜 보냐면 에이다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개발자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지지난 시즌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보면 강성 홀더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XRP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시즌의 초반에서 노이즈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제일 적은 종목이라서 앞으로는 체인링크와 더불어서 에이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면 약간은 좀 돌파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조금 돌파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야겠죠. 여전히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급격한 모멘텀 캔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이런 곳을 초크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주거나 아래쪽 박스권을 다지고 난 뒤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에이다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맞죠? 여전히 지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쌓아져 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에이다가 전혀 이번 시즌에도 뭐 소외받거나 아니면 다른 좀 구조적인 훼손이 됐다? 아니면 펀더멘탈 쪽으로 약간 뒷순위로 물린다. 구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에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안 오른 편이죠. 그러니까 아직 너무 올라서 사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죠. XRP 같은 경우에. 하지만 에이다는 천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아웃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집이나 또는 선물로 롱 타점을 잡는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멸적인 상승 또는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이런 잡코나 신생 코인들에서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큰 시드 저배로 할 때는 충분히 안정감 있고 노이즈가 적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추천해 볼 만한 게 에이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즌부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 잠깐 보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많이 이끌었던 거는 ETF였습니다. 어차피 ETF의 순유출과 순유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위쪽에서 손바뀜 현상이 좀 있다. 아래쪽에서 구플레이어들이 결국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해버렸다. 그러면서 그 뒤쪽으로는 개미들 물량까지 쏟아내게 만드는, 그래서 패닉셀을 유도했죠.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는 트럼프가 만든 노이즈였습니다만 이 뒤쪽으로는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반 가까이 아래쪽에서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바닥권 형성의 구간은 손바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람이 받아주느냐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1월 달만 들어서도 여전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고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하루 동안만 해도 비트코인 ETF가 2억 4천 달러 정도 이 정도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피델리티 이런 데서만 해도 거의 1억 불, 3억 불에 가까운 유출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약간 좀 부추기는 느낌, 공포감을 좀 부추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계속 우리가 봤었던 건 뭐죠? 블랙락이죠. 블랙락 자체가 계속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에서 좀 유출된 것들에 대한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그러니까 조금 더 반 이상, 절반 이상은 나오는 것들, 유출되는 것들,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유출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전부 다 블랙록이 쓸어 담고 있다. 이건 건전한, 차트도 건전한 차트로 가고 있고, 역시 이 돈의 흐름도 건전한 손바뀜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곳은 바닥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주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러서지 마라, 시장에서 좀 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자, 이 아래쪽에서 바닥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그 기관들의 목표가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룻밤에 잠깐 나왔던 이런 조정세가 쭉쭉 이어가자, 계속 달려가자, 가자, 뭐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낙관론이라든지 아니면 심하게 좀 뭐랄까 무지성이라고 하면 좀 신뢰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해 줄 때 이렇게 시장은 한 번씩 조정을 주게 됩니다. 건전한 조정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뭐 돌발 변수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구조적 붕괴가 생긴다면 오늘 텔레그램에 다시 또 오후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오후 1시 마감이 되고 나면 회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제 봤다시피 새벽 1시든 상관없이 시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고 이번 시즌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의 졸업과 성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